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인 정미숙입니다. 평범한 엄마로 살아온 제가 작년에 겪은 일은 지금도 믿기 어려워요.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거든요.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죠. 어머니는 미쳤어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병원 접수 창구에서 민수가 외치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3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매일 밤 울면서 묻던 어린 아들을 위해 저는 악착같이 살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퉁퉁 부을 때까지 김밥을 말았습니다. 우리 민수 대학 보내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요.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죠.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마, 나 학원 안 가도 돼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결국 민수는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대기업에도 들어갔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죠. 미숙 씨 아들 정말 잘 됐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민수가 결혼하고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부르며 안길 때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요. 말수도 부쩍 줄었죠.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어도 대답을 피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 말뿐이었죠. 더 이상한 건 서연이를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오늘은 서연이가 아파서요.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요. 매번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손녀 얼굴도 못 보고 아들과도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죠.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생각에 가슴 한편이 먹먹했죠. 복지관에서 상담도 받았어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들어줬거든요. 미숙 씨, 많이 외로우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왜? 내가 아픈 거니? 아니요, 엄마가 검진 받으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찍 왔어요.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봤고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웠죠. 민수야, 서연이는 잘 있니? 내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이었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민수가 저를 버리려는 걸까요? 그날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정신병원 입원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어떻게 제 편이 되어줬는지 말이죠.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에 섞인 무거운 공기였죠. 민수야, 여기가 어디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엄마. 민수가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손으로 제 팔을 잡는데 힘이 너무 세더라고요. 마치 제가 도망갈까봐 붙잡는 것 같았죠. 접수 창구 앞에 섰을 때였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 동의서라니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민수야, 이게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민수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아팠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뭔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부끄러웠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제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직원과 뭔가 얘기만 하고 있었죠. 입원비가 얼마인지, 면회는 언제 가능한지, 제 존재는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수진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죠. 병원이야. 민수가 나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어머니, 거기서 나오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민수가 제 전화를 빼앗으려 했어요. 엄마, 전화 끊어요. 차가운 손이 제 손목을 잡았죠. 수진이가 온데 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엄마는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하다니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민수가 의사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혼자서 중얼거리고 없는 사람한테 말도 걸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큰 소리로 반박했지만 의사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보호자 말씀으로는 망상 증세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차트를 보며 말하더군요. 망상이라니. 제가 언제 망상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야, 왜 거짓말을 하니? 제가 민수를 붙잡고 물었어요. 엄마, 본인이 기억 못하는 거예요. 민수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죠. 그래서 치료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때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 목소리였습니다. 정말로 왔구나. 며느리가 정말로 와줬구나.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여기야, 수진아. 제가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이 헐레벌떡 뛰어왔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민수의 차가운 손과는 달랐어요. 수진아, 민수가 나를 여기 입원시키려고 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 민수를 돌아봤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오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 봤습니다. 수진이가 민수에게 이렇게 화내는 걸요. 당신은 상관없는 일이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돌아가 상관없다니요? 수진이 더 크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의사가 중재에 나섰죠.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제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무서웠어요. 정말로 제가 이 병원에 갇힐까봐. 보호자님,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사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네, 우선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졌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정말 한 번도 없었는데. 또 혼자서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고요. 민수가 계속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가끔 헛것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잠깐만요. 수진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의사 선생님, 이거 들어보세요. 수진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해. 그래야 우리가 숨통이 트여. 녹음 파일에서 민수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수진 목소리도 들렸죠. 너무한 게 뭐가 너무해?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고 있잖아. 녹음을 듣는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언제 녹음한 거야? 민수가 더듬거렸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다는 증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 표정도 심각해졌죠. 보호자님, 이게 사실입니까? 의사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때 민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죠. 민수야, 왜 이런 거니?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돈이 너무 없어서.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버리려 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빚이 많은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3억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3억이라는 숫자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도 엄마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운함과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는데.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여기서 나가요.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수진이 부축해졌죠. 병원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상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초라해 보였죠. 제가 사랑했던 아들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다니. 수진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 계획을. 그런데 왜 말리지 않았니? 제가 물었어요. 배신감이 또 밀려왔죠. 무서웠어요. 수진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너무 절박해 보여서. 하지만 어제 밤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수진이 신호등에 멈춰 섰어요. 어머니가 저한테도 잘해주셨잖아요. 서연이도 할머니를 좋아하고요. 수진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제가 수진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어머니.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복지관 상담사였죠. 미숙 씨, 괜찮으세요? 상담사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가 연락해서 급하게 왔어요. 상담사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상담사님,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버리려고 했다는 게, 돈 때문에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차를 끓여줬죠. 따뜻한 차를 마시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미숙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고발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도 어머니 인권이 중요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아들을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죠.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죠. 엄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어릴 때 잘못하고 울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도 이렇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었는데. 민수 씨, 일단 일어나서 얘기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죠.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저는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놀랐죠. 죽고 싶었다니.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랑 서연이한테도 해를 끼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으려고 했는데 민수가 또 울었어요. 그것도 용기가 안 나서 민수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건 아니잖아.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알아요. 미친 짓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민수야, 사업이 망했다고. 제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사업을 한 거니? 1년 전부터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시작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했죠. 왜 말 안 했니? 제가 서운하게 물었어요. 성공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고생 끝내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도 나름대로 저를 생각했구나.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민수 씨, 정말 반성한다면 치료받으세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네, 그럴게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뭐든지 할게요. 저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구나. 돈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힌 피해자. 민수야, 엄마 집은 못 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 전부야. 알아요. 당연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제가 말했어요. 엄마도 조금 도와줄게. 민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또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제가 엄하게 말했어요. 알았지? 네, 엄마.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차가웠던 손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들었죠. 엄마한테 실망시키기 싫어서 말 못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바보야, 엄마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 제가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수진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오빠, 이제 정말 가족답게 살아요. 서로 숨기지 말고 미안해. 수진아. 민수가 수진에게도 사과했어요. 너한테도 짐만 됐지.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죠. 다음 날 수진이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어머니, 일단 상담만 받아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알고 하셔야죠.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여자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줬죠.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수가 저를 정신병원에 데려간 것부터 수진이 와서 막아준 것까지.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고 강제 입원 시도는 감금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제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였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가진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될까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가 녹음을 들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건 확실한 증거예요. 계획적으로 어머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걸 보여주네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계획적이라니. 민수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인가요? 어머님, 혹시 다른 가족이나 친척분들도 이 일을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 맞다. 수진이 말했어요. 민수 고모가 알 거예요. 어제 오빠가 고모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누이한테까지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니. 고모님을 만나봐야겠네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저예요. 미숙이. 어머, 미숙아, 무슨 일이야? 신우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죠. 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신우이 집으로 가는 길에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신우이도 민수 편을 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신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신우이가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수가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신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언니, 민수가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어요. 신우이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신우이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민수가 이렇게까지.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민수가 언니한테도 연락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전화 왔어.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 언니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나는 모르겠다고 했어.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이상해 보인 적 없다고. 미수가. 내가 만약 민수 말대로 했으면 신우이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큰일 날 뻔했네. 언니, 혹시 이 사실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신우이가 화를 냈어요. 내 동생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민수, 그 녀석, 내가 혼내줘야겠어. 신우이가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직원이 사과했어요.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어제 서류 같은 거 남아있나요? 네, 보호자분이 제출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수진이랑 다시 병원으로 갔죠. 병원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수진이 서류를 보더니 놀랐어요. 의사소견서인데 이상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 의사 이름 가짜예요. 이런 의사 없어요. 민수가 가짜 서류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님,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문서 위조예요. 직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보호자분이 하도 급하게 하셔서.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죠. 수진이 따지듯 말했어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둘 뻔했잖아요. 직원이 계속 사과했어요. 그리고 자필로 확인서를 써줬죠. 민수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였다는 내용으로요. 증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 신우이 증언, 가짜 서류, 병원 직원 확인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론 민수를 지켜주고 싶고, 한편으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날 저녁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무릎까지 꿇었죠.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민수야, 일어나. 제가 말했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 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민수가 고백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우울증이라니. 언제부터? 사업 망하고 나서부터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일 악몽 꾸고 잠도 못 자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던 제가 원망스러웠죠. 그래도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알아요. 민수가 울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쓰레기예요. 그때 상담사가 말했어요. 민수 씨, 정말 반성한다면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네, 그럴게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뭐든지 할게요. 다음 날 민수가 진단서를 가져왔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이 나와 있었죠. 정말 심각한 상태였구나. 엄마,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을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사회봉사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저는 민수를 보며 결심했어요. 용서는 하되 책임은 지게 하자고. 그래야 민수도 정신 차릴 테니까요. 민수야, 엄마가 고발은 안 할게,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네, 엄마.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벌이든 받을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신고한 거예요. 문서 위조가 너무 명백해서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했죠. 어머니,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재판이 열릴 거예요. 재판이라니. 제 아들이 피고인이 된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요. 민수도 각오는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민수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기록도 있었고,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흔적도 있었죠. 민수야, 이것도 내가 한 거니? 제가 물었어요.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재판은 피할 수 없었죠. 저는 아들을 위해 선처를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 앞에 섰죠. 민수를 고발한 건 아니었지만 병원 측에서 이 사건을 문제 삼아서 검찰에 신고한 거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제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법원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수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정장을 입었는데도 초라해 보였죠. 눈이 마주쳤을 때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들이 저 자리에 있다니.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강민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며 감금미수에 해당합니다. 감금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제 귀에 꽂혔어요. 제 아들이 저를 감금하려 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문서 위조 혐의도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수진이 녹음한 파일이 재생됐어요.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해. 민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병원 직원의 진술서도 읽혔어요. 가짜 의사 소견서도 증거로 제출됐고요. 신우이 증언 녹취록도 있었죠. 피고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검사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저게 정말 제 아들 이야기인가 싶었거든요.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당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죠. 민수 변호사가 민수의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이 나와 있었죠. 약 처방 기록도 있었고요. 피고인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민수를 변호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판사가 저를 불렀어요. 피해자 정미숙 씨,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제가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어요.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판사가 물었어요. 민수가.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데려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갔죠. 그런데 거기서 입원 수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면서요. 저는 미치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헛것을 본다고 혼자 중얼거린다고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죠.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배신감이. 제가 울먹였어요.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다니.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죠.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민수를 봤어요.
민수도 힘들었을 거예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판사님, 민수는 좋은 아이였어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죠. 아빠 없이 자랐지만.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이번 일은 정말 잘못됐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기회를 주세요. 치료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요. 제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요. 그때 신우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피고인의 고모입니다. 신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저한테 거짓 증언을 부탁했어요. 신우이가 증언했어요. 제 동생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증언해달라고요. 어떤 부탁이었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동생이 치매 증상이 있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신우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동생은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민수가 이상해 보였어요. 신우이가 덧붙였어요. 눈이 풀려 있고 말도 횡설수설했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신우이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그때 정말 정상이 아니었죠. 돈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수진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피고인의 아내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계획을 수진이 증언했어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 미리 막지 않았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무서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하지만 결국 양심을 속일 수 없었어요. 수진이 울먹였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이런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모았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랐는데 결국.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따라 울었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줬다니. 병원 직원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류가 위조인 줄 몰랐어요. 직원이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민수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민수가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민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께 못할 짓을 했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신 어머니를.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큰 소리로 울었죠. 법정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저를 보며 울부짖었어요. 제가 인간도 아니에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판사님, 저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민수가 판사를 봤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제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요.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피고인 강민수에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죠.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었거든요. 단 보호관찰과 함께 판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음에도 판사가 민수를 봤어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기회의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판사가 훈계했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인 어머니의 선처가 있었음을 판사가 저를 봤어요. 명심하고 앞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민수가 저한테 다가왔죠. 다리를 끌며 걸어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또 울었어요. 이제 됐어. 제가 민수를 안았어요. 앞으로가 중요해. 민수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햇빛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우리 가족에게도 봄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롭게 시작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상담사도 옆에서 미소 지었죠. 미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을 용서하시다니.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한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민수도 피해자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거였죠. 서연이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서연이 매일 볼 수 있지. 제가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일자리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다시 시작하려고요. 잘했어. 제가 민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이제는 따뜻한 손이었어요. 예전에 차가운 손이 아니었죠.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요. 가족이니까요. 그래, 좋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민수가 저희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데도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민수야, 일어나. 제가 말했어요. 감기 걸려. 엄마, 저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요. 민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도 비 맞으면 안 돼. 제가 민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들어와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또 울었어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다 저 때문이잖아요. 민수가 제 손을 보며 울먹였어요. 맞아요. 제 손은 거칠었죠. 평생 일만 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괜찮아.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손으로 너를 키웠잖아. 민수는 더 서럽게 울었어요.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수건을 주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민수가 어릴 때 입던 옷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제 옷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버릴 수가 없더라. 제가 말했어요. 추억이 담겨 있어서 사실 민수 물건은 하나도 버리지 못했어요. 첫 돌 사진부터 초등학교 졸업장까지 다 간직하고 있었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민수가 고백했어요. 한강다리에도 가봤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그 정도로 힘들었구나.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제가 물었어요. 창피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는데 실패해서 바보야. 제가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그때 수진이 서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 서연이가 민수한테 달려갔어요. 민수가 서연이를 안고 울었죠.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민수가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아빠, 왜 울어요? 서연이가 민수 눈물을 닦아줬어요. 어른은 울면 안 돼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우리 모두 웃음이 났어요. 아이의 순수함이 우리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가족 상담 받아요. 상담사가 좋은 상담센터 소개해줬어요. 가족 상담? 민수가 물었어요. 네, 우리 모두 상처가 있잖아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같이 치유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요. 수진 말이 맞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 치유가 필요했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제가 동의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주부터 우리는 가족 상담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됐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셨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그 기대가 아들에게는 부담이 됐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제 꿈까지 다 실어줬거든요. 민수 씨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무리했어요.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힌 거죠. 상담사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수진 씨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꼈군요. 상담사가 수진을 봤어요. 네, 처음부터 거리를 뒀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서. 하지만 이번 일로 시어머니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했어요. 민수는 약을 꾸준히 먹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저는 민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민수가 어느 날 말했어요. 내 인생? 제가 물었어요.
네,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 때문에 희생만 하지 마시고 민수 말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동안 민수만 생각하며 살아서 제 자신은 잊고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그거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요리도 잘하시니까 수진이 덧붙였어요. 요리 수업 들어보는 건 어때요? 그래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오늘은 제 66번째 생일이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이야. 민수, 수진, 서연이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이렇게 행복한 생일은 처음이었어요. 언제 준비한 거야? 제가 물었어요. 한 달 전부터 계획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 더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이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거든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제가 감탄했어요. 어머니 생일 파티 준비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신우이도 와 있었어요. 미수가 생일 축하해. 신우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상담사도 왔고 복지관에서 친해진 어머니들도 몇 분 오셨어요. 미숙 씨 생일 정말 축하해요. 다들 따뜻하게 축하해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66개는 너무 많아서 숫자 초 6과 6으로 대신했죠. 소원 빌어요. 엄마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서연이가 제게 편지를 줬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짧은 편지였지만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우리 서연이 글씨도 잘 쓰네. 제가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민수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1년 전 제가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후회하고 죄송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민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저도 울컥했죠. 민수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제가 민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이미 새롭게 시작했잖아. 수진도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리를 두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제 진짜 엄마예요. 친정엄마 못지않게 소중해요. 수진 말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주다니. 그리고 어머니 사실 수진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둘째 가졌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정말? 언제? 제가 물었어요. 이제 2달 됐어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니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수진을 꼭 안았어요. 수진아, 축하해. 정말 축하해. 어머니, 이번에도 많이 도와주세요. 수진이 부탁했어요. 당연하지.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둘째 손주 할머니가 잘 돌봐줄게. 민수도 기뻐했어요. 엄마, 이제 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연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뱃속에 동생 있어요? 응, 서연이 동생이야. 수진이 대답했어요. 와, 나 언니 된다. 서연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모두가 웃었죠. 파티가 한창일 때 민수가 또 발표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뭔데? 제가 물었어요. 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민수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이번 달 매출이 5천만 원 넘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민수가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였죠. 어르신들한테 정말 인기가 좋아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편하다고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수익의 10%는 민수가 덧붙였어요.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민수의 결정에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돈만 줬던 아들이 이제는 나눔을 아는 사람이 됐구나. 상담사가 말했어요. 미숙 씨 아드님 정말 멋져요. 복지관에서도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신우이도 덧붙였어요. 우리 조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민수가 말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죠. 저는 그때 일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전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였죠. 파티가 끝나고 다들 돌아갔어요. 민수 가족만 남았죠. 엄마,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좋지. 제가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잤어요. 서연이는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었고 민수와 수지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잠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온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도 긴 겨울이 있었지만 결국 봄이 왔어요. 봄은 언제나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아무리 춥고 긴 겨울이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걸.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가족이란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라는 걸. 제 이름은 정미숙이에요. 66살의 평범한 할머니죠. 1년 전 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됐어요. 며느리는 제 편이 되어줬고 손녀는 제게 기쁨을 주고 곧 둘째 손주도 만날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봄은 언제나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요.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오기를 바라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결국 서로를 치유하는 존재입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